안녕하세요. 피트 시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학을 지금 먼저 설명드릴게요. 피트 시험 과목은 이래요. 생물,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 이렇게 4과목이고요. 언어는 없어졌어요. 언어 추론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연과학에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또 언어가 없어진 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자연과학 전공자들은 조금 언어 약간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학만 집중해서 하면 되고요. 특히 이번에는 지금 이제 2013년 2013년도는 약간 바뀌어진 게 언어가 없어졌고요. 일반 화학의 문항수가 20개에서 25개로 늘었어요. 유기화학이 15개에서 20개로 5문항씩 늘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똑같은 과목이지만 문항수가 늘었다는 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또 기회예요. 왜냐하면 여러 범위가 있는데 문항수가 조금이면 나오지 않는 분야도 약간씩 있겠죠. 근데 이제는 문항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골고루 다 하면 됩니다. 아마 조금 더 지금 5개씩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공통되는 분야가 예를 들면 이제 산염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한 2개, 3개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 이게 늘어나면서 한 4개까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전기화학 이러면 여태까지는 다 2개씩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3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문항수 많아진 건 그냥 꼼꼼하게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화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특별히 제너럴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일반화학은 공부하기가 약간 힘든 게 너무 종류가 많아요. 일반화학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분석화학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화학은 물리화학이라는 게 있고요. 또 무기화학이라는 게 있고요. 유기화학이 있어요. 근데 이 유기화학은 따로 뗐어요. 왜냐하면 유기화학이라는 이 한 과목만 하더라도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빼버리고 요거는 특히 이제 유기화학이랑 같이 설명하게 돼버렸네요. 유기화학은 여러분들 약대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유기화학을 시험 칠 때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두통약, 아스피린 같은 게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는 그래서 일반화학은 여러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다 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화학 책이 기본 과정에서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줌달의 일반화학, 줌달 일반화학 책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책을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교과서 하나만 여러 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 표지가 똑같은 지금 일반화학 줌달 8판인데요. 새롭게 다시 8판이 개정되어 나오면서 색깔이 연두 색깔로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이 책으로 해도 되고 색깔이 바뀐 거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를 하나 여기서는 저는 줌달로 하니까요. 줌달 책으로 혹시 줌달 책이 약간 어렵다라고 하면 마스터톤이라는 또 일반화학 책이 있어요. 요거 먼저 보고 줌달 책 봐도 돼요. 근데 결국은 이 줌달 책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교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념 정리 일단 위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초가 완전히 닦인 상태이면 이제 교과서를 한 번 보는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5번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꺼운 걸 어떻게 다 보느냐? 그래서 수업 중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니다. 그럼 노트가 딱 생기겠죠? 노트는 아마 이 책 부피보다 한 4분의 1 정도 그렇게 하면 노트가 딱 정리되거든요. 그 노트 위주로 적어도 5번까지 봐야 됩니다. 이제 너무 많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5번이다 이러면 너무 부담되죠. 한 2번 본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2번 정도 보고 나면 아 이런 게 화학이다라는 게 개념 잡힙니다. 그러면 추론 과정은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책을 사용합니다. 추론 화학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는 기본에서 했던 개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챕터마다 개념 정리하고 나면 여기에 기출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피트는 지금 시험을 2회밖에 안 봤잖아요. 2회밖에 안 봤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미트 디트 있죠.
미트 디트, MD, 미트 디트 시험의 문제 유형이랑 너무 비슷해요. 우리 비트 시험도. 그래서 미트 디트에서 나온 기출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꼭 우리 피트 1회 문제나 2회 문제 보면 미트 디트 문제 꼭 본딴 것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일반화학 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회밖에 안 봤는데 기출문제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트 디트 문제는 7회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풀면 이제 우리 올해 내년에 나오는 시험 문제를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면 그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리 새로운 유형으로 꼬더라도 거의 내용적으로는 기본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끝나고 나면 실전 과정은 많이 들어봤죠? 그냥 문제풀이에요. 근데 이때도 그냥 문제풀이 아니고요. 반은 개념 정리, 반은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이제 25개씩 한 회차씩 이렇게 만들어서 풀 거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시험 칠 준비가 다 됐지만 이제 시간 내에 또 풀어야 되잖아요. 시간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는 시간 딱 정해서 시험 치는 그 시간에 그냥 우리 딱 정해놓고 시험을 치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요령, 특별히 이제는 문제가 똑같은 25개가 옛날에는 다 점수를 똑같이 균등하게 배점을 했으면 이제는 차별이에요. 차등이에요. 쉬운 문제는 1점이면 어려운 문제는 2점도 되고요. 3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반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빨리 푸는지 빨리 정확하게 잘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25개 만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요 문제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보면 2회차까지 보면 평균 점수가 절반에서 한두 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20문제였으니까 11개 정도였어요. 11개, 12개. 요게 평균 점수였는데 이제 내년에도 아마도 평균 점수는 비슷할 거예요. 25개면 제가 지금 예상하건대 13개, 14개로 나옵니다. 보통 평균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평균 점수 맞고는 합격할 수 없어요. 평균에서 한 서너 개만 더 올려주면. 그래서 25개니까 20개만 맞춰도 합격이에요. 25개 맞추면은 보장합니다. 합격 보장.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불안하고 어떻게 공부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교과서 하나만 딱 선택해서 그거 잡는 순간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냥 열심히만 하세요. 성실하게 딴짓 하지 말고요. 여기만 딱 집중해서 공부하시면은 틀림없이 훌륭한 약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도록 수업 중에 열심히 가르칠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